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미혼 부모 3만 5천 시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광고 하나로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를 키워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네랄 바이오 강석창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돕는 기부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다수 교회가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장비가 없는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시도해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어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진환 기자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교회 대부분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소형 교회는 방송 장비가 없거나 온라인 예배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중형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예배인데 이게 인터넷 사정 때문인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제 송출되던 라이브 방송이 종료가 돼버렸고 급하게 다시 세팅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대다수 교회에게 생소한 온라인 생중계지만 사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카카오TV 등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여럿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성도들이 손쉽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성도들도 카카오톡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라이브톡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채팅창 왼쪽 아래 십자가 버튼을 누르고 라이브톡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의 참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담 고울교회 윤문영 담임 목사는 이 방법으로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고 지역 교회에도 공유했습니다. 단톡방 만들 때 인원 제한이 40명까지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필요하다 그런다면은 거치대 있잖아요. 그런 것만 구입해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방송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채널당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지만 특정 앱을 이용하면 구독자에 상관없이 실시간 송출이 가능합니다. 수상한 거리 백종범 대표는 이 방법을 통해 중소형 교회도 손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촬영해서 편집해 준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열어주고 시스템이라든지 기술을 지원해 준다면 이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 같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도 200명 이하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데이터 지원, 온라인 방송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교회들은 과기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미혼 부모가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 낳아야 하는 미혼모의 경우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하는데요. 미혼모와 어린 자녀들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미혼 부모는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된 데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도움 없이는 일상마저 버거울 뿐입니다.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많이 굶기도 하고 허덕이기도 하고 좀 힘들게 살기는 했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몸이 점점 좀 망가지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러브더월드는 미혼모들이 금전적인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는 것부터 쉼터 제공과 심리상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도 돕고 있습니다. 러브더월드 박대원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외로워하고 다들 억울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참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물릴 수 있게 된 그런 고백하는 미혼모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문제는 미혼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는 겁니다. 러브더월드 서지형 사모는 지역교회들이 미혼모 가정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다며 미혼모 긴급 돌봄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각 역할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긴급 돌봄 센터를 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돌봄을 도움받고 싶을 때가 많은데 혼자 키우다 보니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아이와 홀로 남겨진 미혼모. 이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더욱 힘든 건 아닌지 한국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축구선수 안정환과 배우 현빈이 모델로 등장했던 화장품 광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때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화장품 회사 창업자가 이제는 선교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네랄바이오 강석창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오현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떠오른 안정환 선수와 유명 배우 현빈이 모델로 등장한 화장품 광고입니다. 남성 화장품 모델이 생소하던 시절 유명 남성 스타들을 모델로 전격 기용하면서 신드롬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강석창 회장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사 규모는 커졌지만 화장품 시장 변화로 2010년 해외 사업 법인만을 남기고 매각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천연 화장품을 제조하는 미네랄 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피부 건강을 생각한 천연 화장품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화장품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소년 가수 정동원을 모델로 발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쓸 정도로 안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튜브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는 실제 사용 후기만 15,000건이 넘게 달렸습니다. 미네랄바이오라는 회사는 온라인 유통을 주로 하는데 다행히 최근에 홈쇼핑에서 또 유통에 성공을 해서 제가 홍지연 씨라든지 오연수 씨, 이번에 정동원 씨까지 이렇게 모델을 계속 체인지해가면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창 회장은 회사 경영을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법인과 제조 법인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찬양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를 좀 알릴 수 있는. 강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통해 30여 년간 기부한 금액만도 120억 원에 달합니다. NGO나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등 국내 선교단체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강석창 회장의 경영 철학이 한국교회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랄복지재단이 자전거를 타면서 기부금을 모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전달하는 기부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33 기부라이딩 하나 둘 셋 화이팅!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돕는 기부 라이딩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기부 챌린지는 발달장애인 앙상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가 코로나19 여파로 연습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획됐습니다. 길을 달리는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건강하게 완주하려고 합니다.
유건신 목사를 필두로 총 4명의 멤버로 구성된 라이딩팀은 633km를 자전거로 달리며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기부라이딩은 3일간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1km당 10,000원씩 총 633만 원이며 경로는 인천 정서진부터 이곳 광나루 서울 한강공원을 지나 부산 을숙도까지입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인스바움의 연습 공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금 목표액에서 초과된 후원금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인스바움 측은 직접 챌린지 현장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아닌 더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그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계속 행복하게 음악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에서 응원하지는 못하지만 미션 펀드를 통해 온라인 기부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방역 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 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는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27일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9만 4,666원에서 내년에는 9만 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됩니다. 올해 첫 전국급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16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연기된 18일에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검증 작업은 정상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정의 양육 역량과 사회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고 키즈 유튜버 권리 보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과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7년 8개월간 이어진 아베 독주 정치 체제는 곧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중순부터 몸 상태에 이변이 발생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며 8월 중순에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리라는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는 특수 기기를 발견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베레프 광학기기 공장이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공동으로 공기 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를 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말레아 센터는 앞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국가 승인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연구팀은 아직 주문을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외국에는 비슷한 제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3분의 1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억 6,300만 명의 학생이 원격 학습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이러한 학생들의 숫자는 교육의 비상사태를 의미한다며 그 영향은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명 마스크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입모양을 보며 소통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들이 시작한 이 운동엔 유명 풋볼 감독 닉 세이번, 프랑스에서 장애인 인권을 담당하는 소피 클루젤 장관도 참여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는 최근 의료망을 통해 10만 개의 투명 마스크 공급을 명령했고 프랑스 정부는 투명 마스크를 조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위험 논란으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케빈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취임 2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메이어 후임은 틱톡 미국 법인 총괄 관리자 바네사 파파스 총경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가 종교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는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7.2%는 종교 집회 자제 조치가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답했고 35.5%는 침해라고 답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총회 주요 행사를 긴급 조정했습니다. 총회는 이달 31일로 예정된 공천위원회 회의 장소를 대전 인터시티 호텔로 변경하고 시간은 오전 11시로 늦췄습니다. 모임 인원수도 공천위원과 총회 임원,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포함해 50명 이하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 한국미랄선교단이 오는 31일 미랄 사랑의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사랑의 캠프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함께 어울리는 행사입니다. 이번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란 주제로 시각장애인 중창단의 찬양과 퀴즈를 맞추는 미랄 골든벨,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임원들의 작품 전시회 모퉁이도를 9월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갤러리 1회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코로나19로 위축된 이웃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희협 회장 방효성 장로는 방문객들이 지친 일상에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대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